자, 이어서 이제 성악 10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이 성악 10도와 관련해서는 퇴계 선생이 왜 성악 10도를 지었는가 하는 그 저술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68세 때 16세 선조가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퇴계 선생은 이 소년 왕이 정말 유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심 끝에 마침내 성리학의 정수 혹은 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마침내 10가지 그림과 그 그림에 결부되는 해설 부분, 이것을 만들어서 왕에게 올립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이 소년 왕이 바로 이 유학의 근본 정신에 따라서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성학이다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는 이 성학은 바로 성왕의 학문, 곧 제왕으로서의 덕을 닦는 신법을 밝힌 제왕학이 제일 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학할 때는 성인왕, 굳이 말을 하면 플라톤의 철인왕 비슷하게. 네. 한편으로는 덕은 성인의 덕을 가지고 현실적인 지위는 바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인격을 완비한 인물이 왕이 되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유교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넓게 보면은 꼭 성학이다라고 해서 왕만을 목표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다라는 가장 완전한 인격체로 향하는 나아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놓은 것이 유학의 근본 입장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학은 굉장히 열린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말한다면 결국은 퇴계는 이 성학 10도의 저수를 통해서 유교적인 이상이 그야말로 현실 속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낸 저술이 바로 성학 10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성학 10도의 기본 구성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성학 10도이기 때문에 10도, 성학에 관한 10가지 그림입니다. 그림이 가장 핵심이 되죠. 각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는 태극도, 다음 두 번째는 서명도, 세 번째는 소학도, 네 번째는 대학도, 다섯 번째는 백록동규도, 여섯 번째는 심통성정도, 일곱 번째는 인설도, 여덟 번째는 심학도, 아홉 번째는 경제잠도, 열 번째는 숙흥야매잠도. 네.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거죠. 그리고 이 태극도를 비롯해서 이와 관련되는 설명, 추가적인 해설, 혹은 보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한번 보면 태극도는 송나라 때, 북송 때, 송나라 중에서도 북송 때 주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주돈이가 이 태극도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주도니의 태극도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태극도에 대해서 주도니는 다시 한 250자가 덜 되는 그 설명문이 문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걸 태극도설이라고 그러죠. 태극도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해설을 주희가 덧붙입니다. 이 주희가 바로 주자학 할 때 주자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또 태계 이황 선생이 붙입니다. 태극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도는 정복심이라는 원나라 때의 주자학자입니다. 주자학자가 그린 서명도를 채택을 한 건데, 이 서명도는 원래 북송 때의 유학자인 장제가 쓴 서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서명이라는 글을 그림 형식으로, 도식 형식으로 정복심이 만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희, 즉 주자하고 북송 때 양씨라는 학자, 그 다음에 쌍봉요시 해서 남송 때의 학자입니다. 이름이 요농가 하는 이름이 됩니다. 이 학자들의 글을, 서명과 관련되는 글을 덧붙였고, 여기 다시 이황 선생이 추가적인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학도입니다. 이 소학도는 태기 이황 선생이 직접 작성한 거죠. 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 글은 주희, 즉 주자가 쓴 소학 제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붙인 거예요. 원래 소학도 할 때 소학은 책 이름이죠. 유학에서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기본제는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도덕적인 그 규범에 이르기까지. 원래는 이제 아동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결코 아동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학은 여러 육아 경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췌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코 아동용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유학의 본격적인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해설로는 주희가 대학 공문이다라는 글에서 쓴 내용을 덧붙입니다. 여기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이 보서를 달았고, 또 대학도도 있습니다. 대학도는 말 그대로 유교 경전 중에 대학이 있죠. 그 대학의 내용을 도식화한 겁니다. 이거는 조선 초의 학자인 권근이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역시 대학의 경문, 대학의 제일 앞부분에 글을 붙였고, 그 다음에 해설은 주희가 쓴 글을 붙였으며, 그 다음에 덧붙인 보설은 역시 태계 이황 선생이 쓴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오는 백록동규도 그랬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백록동 서원이라고 중국에 그 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에 백록동규니까 뭐냐면 이 서원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학칙이죠. 이 학칙을 도식화한 겁니다.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은 태계 이황 선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인 해설은 주자의 동규후서라는 글입니다. 백록동규, 즉 학교 규칙, 교칙의 뒤에 덧붙여서 주자가 쓴 글이죠. 여기선 해설은 없고 태계 선생의 보설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통성정도 그랬는데, 이거는 심통성정, 우리의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 분석도. 이 그림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도, 중도, 하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도는 정복심이라는 우리 서명도 만든 원대 주자학자가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중도와 하도를 태계 이황 선생이 새로 제작해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정복심이 있었고 해설은 없습니다. 대신에 태계 이황 선생의 보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설도, 이거는 인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건 주희가 쓴 글입니다. 인설.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다시 도식화했는데, 이 인설도는 주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의 보설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학도. 요거는 심학과 관련되는 그림입니다. 심학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는 거죠. 이 그림은 역시 정복심이 만든 것이고 설명도 정복심의 글입니다. 여기에 태계 선생의 보설이 덧붙여져 있죠. 그 다음에 경제잠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경제잠도는 경제잠이라는 주희의 글을 도식화한 겁니다. 이거는 왕백이라는 사람이 도식화했는데, 이 왕백은 송나라 말기, 즉 남송 말기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해설 부분은 오임천과 진서산이라는 분의 글을 붙였는데, 이 오임천은 원래 오징이입니다. 이름은. 이분은 이 원나라 때 유명한 학자입니다. 학문적인 경향은 주자의 학문도 일부 수용했고, 또 주자와 동시대 육상산이라고 후대 양명하하고 연관되는 그 인물의 사상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진서산은 원래 이름은 진덕수인데 이분은 남송대 학자입니다. 주자 계통의 인물이죠. 그 다음 여기에 이황 선생의 보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흥야매 잠도. 이것 역시 숙흥야매 잠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그림입니다. 이 숙흥야매 잠은 진백이라는 학자가 쓴 글입니다. 이 진백은 대략 남송 말기의 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숙흥야매 잠을 태계 이황 선생이 채택을 해서 그림으로 만든 거죠. 숙흥야매라는 것은 뭐냐면, 숙흥은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매는 밤늦게 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을 때까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태계 이황 선생의 보설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성악십도다라는 것은 보설은 다 태계 선생의 글이죠. 여기 보면 이게 다 태계 선생의 글인데, 그림은 보면은 태계 선생이 작성한 것은 3개, 4개 정도죠. 3개하고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 그림을 채택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악십도는 태계 선생의 저서라기보다는 편저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그림과 글을 잘 골라서 적절하게 다시 구성을 했고, 거기에 태계 선생 자신이 직접 만든 그림과 글을 덧붙인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전에 있던 글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다시 잘 정리해서 만든 것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걸 저술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컨대 태계 선생의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태계서 저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태계서 저료가 아니고 주자서 저료. 태계서 저료는 나중에 만들어진 태계 선생하고 관련되는 글입니다만, 주자서 저료라는 건 뭐냐면 주자의 수많은 편집글을 태계 선생이 다시 편집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조선이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퇴계 선생이 주요한 우리가 저술로 인정을 해주죠. 그게 이제 유학이다라는 그러한 학문 체계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도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독창적으로 뭐 한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선현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개성하느냐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율곡의 성학 지표만 하더라도 그건 율곡 자신이 다 쓴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성학과 관련되는 중요한 것을 바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의 성학 지표도 보면은 주로 유과경전이라든가 유교의 역사에서 주요한 인물들이 쓴 그 글을 다시 잘 정리한 게 주류가 되는 거죠.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율곡 선생의 주요한 업적으로 저술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학 10도의 기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태극도는 뭐냐 하면 바로 우주의 생성 원리와 그다음 인도와 천도의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리학에서 성리학의 우주론, 즉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 인간도 이제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인간이 이 세계 속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인간과 그야말로 궁극적인 이 우주의 근원 이런 것의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의 그 우주론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1도로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성리학의 주요한 저술에서는 보면은 다 이 태극도하고 관련되는 것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예컨대 성리학의 입문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근사록인데 그 근사록 제일 앞부분이 뭐냐면은 태극도에 관한 설명인 태극도설, 우리가 앞에서 봤는 주돈이가 쓴 글인 태극도설이라는 글이 근사록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이 성리학과 관련되는 주요한 문헌을 편집한 총서가 나옵니다. 그걸 성리대전이라고 하는데 성리대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도 바로 태극도와 태극도설입니다. 그럴 정도로 성리학에 있어서는 바로 이 태극도가 모든 것의 궁극적 그 근원을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제일 앞에 배치를 하죠. 그 다음에 서명도. 이 서명도는 바로 뭐냐 하면은 나와 이 우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이 세계 속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위치에 갖고 있는가, 또 나란 존재가 이 세계하고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학도는 바로 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본격적인 그 성리학의 그 입문 역할을 하는, 유학의 입문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랬는데 이건 바로 대인관계의 기본 덕목, 달리 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컨대 우리가 공손하게 절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대학도는 우리가 대학이라는 책, 여러분들도 들어봤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일 건데, 아니면은 수기치인이라는 말일 건데, 그건 다 대학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수신, 개인의 수신으로부터 해서 그것이 확대되어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집안을 잘 이끌고 치국,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평천한 온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 이런 것이 일관되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격 완성이 토대가 되고 그러한 개인의 인격 완성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은 바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유학은 그 어떤 것보다 개인, 특히 이 개인이 사회의 지도자다라고 할 때는 더더욱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인격자로서의 토대를 갖추는 것.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덕성을 충분히 함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먼저 인간이 되거라. 그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록동주도는 결국 이 서원의 일종의 학칙이지만 그 알고 보면 서원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유학의 이상적인 인격을 바로 뭡니까?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학십도는 가만 보면은 전반부의 5개의 도와 후반부의 5개의 도의 내용면에서의 구성이 대비가 됩니다. 전반부는 기본적으로 옆에 사상 구성별 분류에 있다시피 천도의 근본을 두고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바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는 것 이게 기초가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인륜 즉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실천으로 향하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천도에서부터 인도로 나가는 것. 천도와 인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 천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예컨대 중용이다 이런 데 보면은 천명지위성 그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근본 본성은 바로 천이라는 궁극적인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모든 만물, 특히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의 형이상학적인 것을 상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천이다라는 것이 유학에서는 유신론에서 말하는 신은 아닌 거죠.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근원이지만 그런 근원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유신론적인 그런 신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한 궁극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그 궁극성을 다시 뭡니까? 실현, 구현 혹은 복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실적인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좀 뭡니까? 많이 내려온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식을 해서 다시 뭡니까? 우리의 원래 존재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공부를 통해서 마침내 실천을 해 나가고 했을 때 우리의 본래적인 이 세계 속에서의 위대한 위치, 지위를 회복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제 다시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심성에 근원하여 일상생활에서 힘써 공부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높이는 거다.
자,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도덕적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전에 말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우리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비롯된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천도와의 일치를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성의 고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 혹은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닫고 헤아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6도 신통성정도 해서 마음의 본체와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7번째 인설도는 뭐냐면 바로 공자가 강조하는 인해사상. 이거의 실천과 확충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과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이란 것은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는 결국 뭡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온 세계 속에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학도를 통해서는 다시 마음의 구조하고 마음과 경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켜계 선생의 사상에 있을 때 경의 사상, 핵심 사상을 경의 사상을 했는데 이 경의 사상의 근원은 역시 송대 성리학이 있는 겁니다. 주자 혹은 주자 이전의 선비학자들하고 관련됩니다만은 우리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경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이다라는 걸 표현을 한다면 설명을 한다면 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뭡니까?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마음을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돼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경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이다라는 건 단순한 집중이 아니죠. 올바른 도덕적 어떻게 보면은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올바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한결같이 유지되는 거죠. 그와 관련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깨어있는 상태인 거죠. 흐려진 상태가 아니고 맑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경계잠도는 바로 이러한 경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경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이다라고 해서 뭡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 예컨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죠. 우리는 먹어야 사니까 생물로서.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뭡니까? 밥 먹을 때 밥 먹는 일에 충실하게 제대로 집중해서 하는 그것도 일종의 경과 관련된 경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공부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 그런 상태도 역시 경의 상태인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한다. 이래 되면 이거는 경의 상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수쿵 야매잠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수쿵이란 거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야매는 밤늦게 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들 때까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24시간 일과표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때의 공부라는 것은 단순한 글 공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공부에 해당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유학에 있어서는 공부의 목표라는 것이 성악으로 이제 연결시키면 성인 되는 거죠. 성인이다라는 개념 우리가 인격자라고 풀이를 한다면 인격자, 즉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가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 공부를 해야 되죠.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가 바로 유학에서 말하는 공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건 단순히 책을 본다 혹은 글자 공부한다라는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컨대 밥 먹는 우리의 그 상태, 우리의 자세 이것도 결국 공부의 과정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는 것도 공부에 해당돼요. 요즘 사람들 중에서는 뭡니까? 잠자리에 든다고 하면서도 누워서는 휴대폰 보는 사람이 있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에서도 보면 이제 뭡니까? 쉴 때는 쉬기에 앞서서 서서히 그 쉬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도 보면은 하루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뭡니까? 차분히 가라앉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뇌도 뭡니까? 서서히 쉬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으로 전환이 잘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에 불빛이 자극을 주고 하면 우리 뇌의 일종의 교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적절하게 우리 뇌가 쉬면서 새롭게 활력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서는 또 잠자리 드는 그런 알맞은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성악 10도의 사진 자료 그랬는데, 자료가 아주 작죠. 자, 오른쪽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윗단에 제일 오른쪽에 동그라미 그려진 것부터가 제1도입니다. 제1도로부터 제일 옆으로 왼쪽으로 가면 되죠. 2도, 제1도 태극도, 제2도 서명도, 제3도 소학도, 제4도 대학도, 제5도 백록 동류도, 제6도 제일 밑에 와서 제일 오른쪽 편에 제6 시막 성정도, 제7 인설도, 제8 시막도, 제9 경제잠도, 제10 수쿵 야매잠도. 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질나죠. 너무 작아서 이게 뭔지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좀 큰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제1 태극도. 자, 오른쪽부터 해서 제1 태극도. 네. 자, 이게 무이면서부터 태극이다. 그럽니다. 태극이라는 건 설명하죠. 그 태극에서부터 음양, 기의 두 측면이죠. 음양을 말하고 다시 수목화토금 오행을 말하고 오행이 비롯되고 오행이 결합되고 나누어지고 해서 바로 뭡니까? 건도, 곤도, 만물, 화생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게 바로 성리학에서 생각하는
우주의 궁극적 근원에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도식화한 거다. 여기에 쓰여진 글은 이 태극도에 대해서 주도니의 태극도에 대해서 주자가 그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 주자의 그린 거죠. 이 그림은 주도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날 또 많이 쓰이는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제2도는 서명도입니다. 서명도는 여기서는 이제 상도 부분, 상도 부분하고 하도 부분을 나누어서 그려놨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림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이라는 글을 다시 이렇게 적절하게 도식화시킨 거죠. 자, 이 서명이라는 글은 다른 것보다도 결국은 여기 민호, 동포, 무로여야 모든 백성들이 나와 동포이다. 배를 같이 한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근원이 같은 데서부터 비롯되어 나왔다. 그리고 모든 만물도 다 나와 더불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와 그야말로 형제 자매인 거고 모든 만물도 우리가 더불어 있는 거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만물에까지 그 만물 헤아려주고 잘 조심해서 보살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존재자와 우리와의 그 바람직한 관계,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의 중요성,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부분에 가면은 역시 유학자의 그 삶과 사생관이랄까, 삶과 죽음과 관련되는 자세가 나옵니다. 요 보면은 서명도의 끝부분이 조노, 순사, 모로, 영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살아있을 때는 나는 그야말로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을 잘 섬기고 모로 영야.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나는 영. 이거 영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영입니다. 편안할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날 때는 그야말로 나는 평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갖고 담담하게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우리가 태계 선생의 자명에서 끝부분에 나오는 거하고 같은 본조죠. 변화를 타고 이제 다 갈 때가 됐으면 다시 뭘 구하겠는가. 뭘 더 바라고 구하고 아쉽다 이런 게 없다는 거.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학도입니다. 소학도라는 건 앞서 말했지만 소학이라는 책의 기본 구성,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속에는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오륜이 있죠. 여기 보면은 소학의 뭐 입교편, 명륜편, 경신편, 즉 가르침을 세우고 인륜을 밝히고 우리 몸을 경건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 내용인데 명륜편에 보면은 명 부자지친, 부자 사이에 친함을 밝히고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군신지의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 부부지별,
지아비와 지음이의 분별, 장유지서,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의 순서, 부무지유, 친구 사이의 사귐. 예. 우리 명자의 오륜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뭐 이런 게 있죠. 바로 그런 측면을 밝혀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게 어떤 거냐.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지켜야 될 예절, 옷을 입을 때의 방식, 뭐 등등 그런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 가정생활에서 제대로 지켜야 될 사항, 또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기본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몸가짐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책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도식으로 만든 거죠. 대학도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대학의 제일 첫머리는 뭡니까? 대학 지도는 명명덕, 신민 혹은 친민, 지어지선 그랬죠. 밝은 덕을 밝히고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어지선, 지극한 선함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누면은 뭡니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은 다 수신으로 수렴되니까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되는 거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줄인 말이 수기치인입니다. 수기라는 것은 수신하고 같은 의미죠. 자기 자신을 닦고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수기에 해당되는 것이 수신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데 해당되는 것이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치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줄여서 우리가 풀이해서 말한다면은 수신, 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모인 좋은 사회, 제가, 가, 국, 천하,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 이게 유교의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이 세상 바깥의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늘나라.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 나중에 뭐 부활 운운하고 아니면 불교에서는 또 서방 정토 이야기하고 합니까? 저쪽에 극락이 있습니까? 극락세계 이야기하고 하는데 유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일찍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지생 원지사 그랬죠. 아직 우리 삶도 모르는데, 지금의 삶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지금 힘을 쏟아야 될 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이것이 훌륭해지도록 제대로 완성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5 백록동규도 말한 대로 백록동 서원의 학칙.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이 오륜이 나옵니다. 부자유, 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부무유신. 바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무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다른 거는 다 이걸 응용 확대해야 되는 거죠. 이 기본 관계를 제대로 인식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박학 널리 배우고 신문 자세히 묻고 신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변 제대로 명백하게 분별 판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독행 돈독하게 실천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근본 목표는. 자, 그 다음에 제6 신통성정도. 이건 마음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중도와 하도가 퇴계선생의 심성관이 다 들어있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밑에 보면은 사단 칠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단은 여러분들도 압니다. 사단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사단이 있죠. 네 개의 마음이 맹자에 나옵니다만 이 사단을 퇴계선생은 이발이 기수지 그랬습니다. 리가 발해서 기가 그것을 따른다. 성리학에서는 리와 기를 통해서 세 개의 마음을 다 설명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자의 우리가 입장을 그대로 주요한 입장을 따른다면은 리발이라는 표현은 쓰기가 힘듭니다. 사실. 근데 태계 선생은 리발을 사단이 네가 바란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걸 쓰고. 그 대신에 칠정 희노애구 애오욕 기뻐하고 희, 노, 노여워하고 애, 슬퍼하고 구, 두려워하고 애, 사랑하고 오, 미워하고 욕, 욕심, 욕구 이걸 칠정으로 봤는데 7가지의 감정 우리 표출되는 마음을 그랬는데 이건 태계 선생은 기발이 리승지라고 봤습니다. 기가 발아서 네가 그걸 탄다. 자, 이게 태계 선생의 입장인데 율곡 선생은 이에 대해서 바라는 건 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 선생에 있어서는 사단이든 칠정이든 다 기발이다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태계와 율곡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입장. 그렇기 때문에 율곡에 있어서는 사단도 결국 칠정 속에 포함되는 거다. 본 겁니다. 그 대신에 칠정 속에 포함되지만 사단은 칠정 중에서 오로지 선한 것, 선한 부분 그거를 사단으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마음에 대한 그 입장이 퇴계와 율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결국 율곡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른바 지역으로 보면은 기호학파 그쪽에 성리설 특히 심성론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계 선생을 따르는 퇴계학 지역으로 말하면 이제 영남학파겠죠. 이 영남학파의 입장이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여러 성리학과 관련되는 논변이 지속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찾아서 좀 더 보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고 더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된 것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 인설 또는 공자의 사상인 인을 주자가 그야말로 간단한 논문을 써서 더 심화해서 표현을 한 것을 도식화한 겁니다. 그림도 주자가 그린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심학도에서 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심자가 쓰였죠. 그리고 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양심도 있고 본심도 있고 대인심, 큰 사람 심도 있고 인심도 있고 도심도 있고 적자심, 어린 아이의 마음도 있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우리의 몸을 주재한다라고 성리학자는 봤는데 이 마음이 변화무쌍하죠.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바로 경하고 관련됩니다. 네. 경이 바로 일심을 주재한다 그랬는데 달리 말하면 경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올바르게 집중된 상태죠.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의 상태를 유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신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도 삼가야 되고 정심해서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 맹자가 말하는 사십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공자가 말한 칠십종심 마음먹은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그야말로 법도를 어기지 않는 이런 경지에 혹은 진심, 양심, 마음을 기른다. 조존, 올바른 마음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라는 것이 다 경하고 관련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9 경제잠도는 또 경제잠도의 복판에 있는 것은 역시 마음 심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마음 심자는 우리 심자는 우리 몸의 신체 기관과 관련해서는 심장을 뜻하죠. 요 모양이 심장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음 심장 그걸 묘사했던 건데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쓴 글이 주자의 경제잠이라는 글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경계의 글이죠. 자, 경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글인데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기 위해서 쓴 글인 거죠. 그러니까 경하고도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제10번째 그림이 수긍야매 잠도 그랬는데 이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잠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 그거 다 공부인 거죠. 그리고 낮에 공부할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오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밤늦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보면은 대략 한 7가지 어떻게 보면 24시간 시간표라 그랬죠. 그걸 나누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하고 한번 대비시켜서 어떤 것이 내하고 지금 들어맞고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이런 거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겁니다. 자, 이 성악 10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핵심 개념은 경입니다. 이 경을 퇴계 선생은 바로 주자의 말을 통해서 혹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자 같으면은 대학도를 해설하는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경은 한 마음의 주제이며 모든 일의 근본이다. 그렇다면은 경이라는 한 글자가 어찌 성악의 처음과 끝이 되는 요체가 아니겠는가. 경이 바로 성악의 처음과 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올바른 상태로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대학도의 보설 부분에서 지금 이 10개의 그림은 모두 경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역시 퇴계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이다라는 것이 결국 이 10가지의 그림, 성악십도를 깨뜨리고 있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성악십도는 조선의 학자들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청나라 말엽에 민국 초에 양계초라는 중국의 걸출한 사상가, 정치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퇴계 선생의 성악십도를 보고 찬양하는 시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양재천 1873년에 태어나서 1929년이니까 중국 근현대 격동기를 산 인물이죠. 청말의 개혁을 주도했다가 또 실패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퇴계 선생님, 예 있고 뒤여러 고금을 꿰뚫으셨네. 열폭 그림으로 성리학 요결 전하시오. 길이길이 사람 마음길 밝히셨네. 학문과 예술은 주자를 따르셨고 광풍제월 기상은, 맑고 깨끗한 기상은 염계 선생과 같다네. 염계는 주돈이를 말합니다. 넓은 높은 덕망, 넓은 교화, 300년 이어지니 온 누리 사람들 모두가 공경하네. 이런 찬시를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악 10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중에는 보면 다행히 여러 종류의 그 성악 10도에 대한 번역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번역서에다가 친절한 해설을 덧붙인 것도 있고, 또 해설을 주로 한 그런 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책들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악 10도다라는 것이 유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거기 때문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한 해설서 가운데는 비교적 간결하게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아마 성악 10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